제2회 정당 인권 강좌를 오늘 처음 실행을 하는 겁니다. 이제 2회, 3회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앞으로 이제 부천 지부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더 모두 잘해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회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바로 다음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네, 바로 그리고 저희 대한사랑 부천지부가 이번에 처음 출범을 하면서 세미나를 하게 됐는데요. 원래는 그 부천 지부장님이 행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다음 달에 100번 김구 기념관에서 이제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해요. 그 준비하러 지금 보고에 가셨거든요. 그래서 고 지부장님이 대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고 지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여기 앉으셔도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감사드리고, 저는 대한사랑 부천 지부의 부지부장을 맡고 있는 윤성이라고 합니다. 대한사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단법인 대한사랑은 잃어버린 우리 문화와 역사를 되찾고 한민족사의 대통령을 바로세워 대한의 밝은 미래를 되찾아 나가는 역사, 문화운동 단체입니다. 저희 대한사랑의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면 한민족 역사 바로잡기 운동을 하고 있고요. 또 교육및 강좌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류 문화를 위해서 해외에서 교육 문화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또 연구 및 학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당고기 프로젝트를 진행해 저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대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세미나를 해외에서도 계속 지금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음 달 2월 19일 날 임시정부 100주년 시립을 기념을 해서 대한사랑에서 이번 긴급 회관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꼭 시간 내셔서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천지부는 지금 오늘 경상문화 강좌를 처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진행할 거니까요.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들어오실 때 방문강 작성하면서 이제 서류를 나눠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대한사랑 회원 가입서도 나눠드렸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이 강의가 마련되신다고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걸로 해서 저희가 이제 이런 행사라든지 세미나 이런 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근데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뭘 하냐면요. 일단은 일본 열도에 있는 한국의 흔적을 그 이전에 있었던 고대의 어떤 흔적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 신사대에서 한반도에서 전래된 불교 사찰을 파괴하는 거예요. 여기 1616개의 불교 사찰을 파괴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죠? 거세 신사라고 합니다. 거세 신사가 뭘까요? 아시는 분 말씀하셔도 됩니다. 박혁거세죠. 네, 박혁거세 신사. 이 거세 신사가 2,70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혁거세 신사니까 뭡니까? 신라 신사죠. 신라 신사가 2,700여 개가 이 박혁거세 신을 모시는 신사가 19세기까지 있었는데 이 메이지 시대에 이걸 다 없애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민족성을 말살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3대 사이코 마코토 충동인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신의 역사와 전통을, 조선 사람들이 자신의 역사와 전통을 알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민족혼, 민족 문화를 잃게 하고 조선인의 조상과 선인이 무의, 무능, 악행을 들춰내어 가르침으로써 조선 청소년들이 그 부조, 아버지와 조상을 멸시토록 만들고 그 결과로 조선 청소년들이 자국의 인물과 역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결국 이것이 반일본인을 만드는 비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에 1910년대에 와가지고 추진했던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역사서를 다 이제 모으는 거예요. 20여만 권을 압수해서 불태웠다. 뭐 남산에서 불태웠다. 어디 불태웠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이것을 처음에 주장했던 분이 이제 문정창 씨라고 하는데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불살르는 그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을 또 어떤 사람에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책에서 봤는데 자기 스스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이걸 실제로 불태웠기 때문에 내가 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공부에서 보고 너무
달에 무장해서 기권해서 종합혁명으로 실제 이제 발화가 된 거예요. 3월 25일 날 본진 본부를 백산으로 옮겨놓고 거기에서 이제 신혼 입은 사람이 죽창 하나 가지고 살아요. 백산 앉으면은 뭐 죽산이라고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4월 7일 날 평평 전투라든지 4월 27일 날 전주성을 입성을 하는데 잘못하면 전쟁이 터진다. 뭐 이런 그 근심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서 이제 5월 10일 날 전주 화약을 체결하고서 동학 농민군이 해체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6월 달에 청나라 군이 들어오고 일본군이 경복궁을 갖다가 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청일전쟁이 터졌는데 하고 또는 전쟁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이때 경복궁에 들어와서 고종을 만나러 이제 그 군화를 신고 들어왔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시마 요시마사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아베의 고조부죠. 예. 지금의 아베 총리의 고조부가 이렇게 군화발을 신고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일본군이 전하를 보호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베하고. 예. 그래서 이제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는 뭐냐면 동학군이 바로 처음에는 이 고구의 조병갑의 어떤 그 불의에 못 참아가지고 그때 이렇게 일어났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단 하나를 가지고 일어난다는 거죠. 척외. 외를 없애야 된다. 우리 경복궁이 침공당하고 우리 고종께서 왕께서 이렇게 지금 위협이 있고 하니까 그것만을 가지고 2차 봉기를 하게 됩니다. 이 2차 봉기에서 일본군에 의해서 여기 보면 그래서 2차 봉기에서 진짜 의병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일본군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동학군을 사륙하라라고 하는 명을 내립니다. 사륙하라는 명을 내리고 일본의 최신 기관총 앞에서 동학 농민군들이 일방적인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게틀링이라고 하는 기관총인데요. 기관총을 쐈기 때문에 뭐 무력이 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때를 뭐라고 하냐면은 동아시아 최초의 양민 학살이다. 우리가 교과서에 보면 동학혁명을 해서 뭐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좋게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거는 사륙이다, 학살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거든요. 60여만 명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박은진 선생은 뭐라고 하냐면 30여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0만에서 60만에 되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다. 일본의 역사학자들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집단 학살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거든요. 학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살이 여기서부터 일본의 학살이 이 동학혁명에서부터 해방 때까지 우리가 해방될 때까지 그때까지 합해이면은 800만이 학살당했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고요. 그 다음에 이회영 선생, 독립운동하면 이회영 선생을 기억하는 이회영 선생이 고종 황제로부터 50만 환을 하사를 받았다. 이게 독립운동에 쓰라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는 상해의 임시정부를 세우는 것이고 둘째로는 파리에 있는 만국 강화회의에 한국 대표를 파견할 것. 그러니까 고종이 뒤에 있었다는 거예요. 임시정부 세워라라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또 하나 뭐냐면 파리 강화회의에 우리 대표를 파견할 돈이 없습니다. 고종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비자금으로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고종이 이렇게 항일운동의 뒤에 그 비자금을 조성해서 이렇게 준 것이 굉장히 이렇게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헌데 헤이그에 밀사를 파견하시다니요. 이 사안으로 이토통감이 격분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대화 대한 그대로입니다. 황실은 지긋한 배려를 베풀었음에도 이리 배신을 하시니 일본 정부 또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폐하께서 사직의 안위를 염려하신다면 자제야! 자결함으로써 사직의 위기를 구할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홍병준이 그대로 얘기했어요. 고종 보고 자결하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한국 광복군을 이렇게 창설을 했다는 얘기고요. 1908년에는 13도의 창의군이 서울 탈환 작전을 하는데 이 대한제국 때 군대에 해산됐던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군사훈련을 받았던 사람들하고 그리고 의병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서울을 탈환하자. 이게 이제 고종이 밀서를 내려서 이때도 그 직함을 다 내려줍니다. 그래서 시위대, 좀 전에 봤던 그 시위대, 대한제국의 그 원래 부대인 시위대와 지휘대가 갖고 있던 무력을 흡수해서 각 지형의 의병 조직들이 1908년에 그때 13도의 창의군, 우리 창의기병이라고 하잖아요. 창의군을 해서 총대장 이인영을 위시로 해가지고 서울 진공작전을 펴는데 이 총대장 이인영이 부친상을 당합니다. 부친상을 당해서 내려가 버려요. 이 사건이 희한한 사건인데요. 사실은 충이냐 효냐라고 하는데 효를 택한 거죠.
나는 그거 태명 의사가 이 명동성당에서 뭐 이때 이제 칼을 들고서 이 칼을 들고 가는 거 사실은 김구 선생이 나중에 후회했던 것이 뭐냐면 이재명 의사가 이제 부부 뭐 이렇게 싸우고 있었는데 이재명을 불러 보니까 내가 이완용을 죽이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김구 선생이 너무 흥분돼 있고 이래가지고 총을 뺏었다고 합니다. 총을 뺏었어 이재명 의사에게. 그러면 안 된다. 근신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총이 없는 상태잖아요. 칼을 가지고 갔어요. 칼을 가지고 이제 폐부를 찔렀는데 10cm가 밖으로 이렇게 나가서 실제로 죽은 줄 알았다고 합니다. 죽은 줄 알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뭐냐면은 이 드라마에서 보면 의사가 나와요. 의사가 왜 나오냐면은 이 의사가 원래 이완용이 이렇게 죽어서 살린 의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완용이 이때 거의 죽을 이재명의 암살로 인해 가지고 거의 죽을 상이었는데 당대 최고의 외과 의사가 기구치라는 사람이 실존 인물입니다. 기구치가 치료를 받아가지고 실제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뒤에 나라를 넘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는 뭐냐면 광복을 했지만 역사 광복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역사 광복을 아직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 광복을 위해서 나가는 그 원년이 바로 이 3.1운동 100주년 그리고 임시정부 100주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대한사랑에서 계속해서 역사 세미나를 하니까 이런 한당곡이라든지 우리 뿌리 찾는 역사 공부를 같이 해 나가시면서 이것을 알려나가는 활동 그리고 어떤 회원가입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같이 함께 이렇게 나가는 그런 어떤 원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화대원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오늘 오신 분은 같이 단체 사진 찍고 오신 분들은 단체 활동방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역사 정보, 우리 대한사랑 활동 소식 이런 걸 전해드릴 계획입니다. 찍겠습니다. 네. 자,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다 잡으세요. 파이팅 한번 하시죠. 우리 같이 파이팅 한번 합니다. 하나,